수많은 도시를 정복하며 세계 전쟁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위대한 제국 로마. 로마는 기원전 7세기 이탈리아 반도 중앙에 있는 테베레강 연안에 건국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로마는 모든 시대에 걸쳐 유럽 문화가 드나드는 통로였습니다. 기원전 5세기 똑똑하고 권력을 가진 귀족들이 왕을 견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들이 그 유명한 원로원의 의원들입니다. 훗날 이들은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세우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군사 및 정치적으로 뛰어난 엘리트 집단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었죠. 시간이 흘러 작은 국가에 불과했던 로마는 주변 지역을 하나 둘씩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반도 대부분을 제패한 로마는 서서히 지중해 거점 도시들을 탐내기 시작하는데요. 로마는 대제국의 꿈을 앞당기기 위해 지중해의 패자 카르타고를 반드시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카르타고는 페니키아의 식민 도시로 페니키아는 현재의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해안 지역에 자리했었는데요. 해상무역에 특출났던 페니키아인들은 상업을 목적으로 식민지를 개척해 나갔고 부족한 식량은 무역을 통해 해결하며 살았습니다. 이 두 국가는 120년간 세 차례에 걸쳐 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1차 포에니 전쟁은 카르타고의 가장 중요한 거점지인 시칠리아 섬을 두고 바다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해상 전력이 카르타고에 비해 약했던 로마는 코보스라는 신식 무기를 활용했는데요. 로마군은 적의 함선에 코보스를 걸쳐놓고 상대편 배로 넘어가 백병전을 실시했습니다. 기동성을 상실한 카르타고군은 침투에 들어오는 로마군의 전투병과 발리스타 공격에 무참히 격파당하고 마는데요. 지중해의 패권이 달린 이 전투에서 로마가 승리를 하며 카르타고는 로마의 모든 제해권을 빼앗기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1차 포에니 전쟁 이후 육군 양성의 필요성을 느낀 카르타고의 하밀카르는 지휘관과 병사가 서로를 신뢰하는 최고의 군단을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카르타고의 정권을 이름받아 스페인으로 넘어간 하밀카르는 식민지를 건설하고 카르타고 최고의 군대를 양성하지만 로마군이 보낸 자객에게 암살당하고 그의 아들 한니발이 모든 군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탁월한 전술가였던 한니발은 아버지가 키운 정예병을 이끌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로마 원정길에 나섭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을 넘기 2000년 전인 기원전 247년에 피레네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 본토를 침공하는데요. 이 와중에 카르타고군은 많은 병력을 손실합니다. 5만 이상의 병력 중 2만의 보병, 8천의 기병, 단 한 마리의 코끼리만 로마에 도착합니다. 소수의 병력이었지만 천재적으로 전술을 구사하는 한니발은 로마군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는데요. 이에 로마 원로원은 아이밀리우스 파울루스와 타렌티우스 바로를 지휘관으로 선출합니다. 약 8만의 보병과 7천의 기병으로 한니발 군을 섬멸할 계획이었는데요. 평원에서는 절대 한니발과 전면전으로 붙으면 안 된다고 확신한 파울루스였지만 다혈질인 바로는 한니발과 전면전으로 붙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군의 전술과 습관을 파악한 한니발은 바로가 부대를 지휘하는 날 도발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한니발은 바로군이 밀고 들어오는 순간 초승달 형태로 늘어져 적군을 포위하는 전술을 사용합니다. 바로가 깨달았을 때는 본대가 이미 한니발 군에게 포위된 상태였는데요. 로마군의 배후를 막아 완전 포위를 해버린 카르타고군은 로마군을 완벽히 섬멸해버리고 6만 명 이상의 로마군을 학살해버립니다. 전투에 승리한 한니발은 바로 로마로 진격하지 않고 외곽 지역을 맴돌며 로마군을 괴롭혔는데요. 한니발의 목표는 로마의 동맹국들을 전선에서 이탈시켜 로마를 고립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르타고의 압도적인 전력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동맹 세력들은 로마의 반기를 들지 않았는데요. 로마의 정치적 수완으로 인해 한니발의 전략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때 로마는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외국인이나 노예의 자식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해주고 있었는데요. 찬란한 문명의 혜택을 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한니발의 전술과 전략을 열심히 보고 배운 로마의 스키피오는 정예군을 이끌고 한니발의 본거지인 스페인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한니발의 근거지를 초토화시킨 후 스키피오는 모든 병력을 돌려 카르타고 본국으로 쳐들어가는데요.
이에 한니발은 자신의 모든 병력을 이끌고 카르타고로 향합니다. 병력이 부족한 한니발은 평원에서의 전투를 피하고 카르타고의 지속적인 보급을 받으며 장기전으로 싸우길 원했지만 스키피오는 계략으로 카르타고 의회가 한니발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고 한니발은 외곽에서 소모전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칸나의 전투 때 한니발이 사용했던 전략을 스키피오가 그대로 사용한 것이었는데요. 한니발군과 스키피오군은 자마평원에서 최후의 결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미 한니발의 모든 전술을 예측한 스키피오는 한니발군을 기동전으로 대응하며 압박 포위하는데요. 이에 한니발의 카르타고군은 모두 괴멸하고 소수의 병력만 퇴각합니다. 이 전투의 패배로 카르타고는 로마에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카르타고의 해외 식민지는 모두 로마에 양도되어 버립니다. 2차 포에니 전쟁 후 맺은 강화 조약으로 카르타고는 더 이상 로마의 허락 없이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데요. 이때 카르타고 동맹국이었던 누미디아가 카르타고를 도발합니다. 누미디아의 도발과 위협에 카르타고가 맞서자 강화조약 위반을 빌미로 로마가 카르타고를 침공해 들어오는데요. 이에 카르타고는 로마의 협상을 시도하고 로마 원로원은 카르타고의 모든 무기를 로마에 넘기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카르타고는 로마에 모든 무기를 넘겼지만 로마는 카르타고를 공격해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카르타고 시민들은 보급이 단절된 상태에서 맨손으로 3년간 로마의 공습을 막아 처절하게 버텨보지만 성벽을 무너뜨린 로마군에 의해 모두 처참히 학살을 당하고 맙니다. 25만의 시민 중 20만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남은 5만은 모두 노예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황폐해진 카르타고 영토에는 소금이 뿌려져 카르타고의 옛 땅은 아프리카라는 이름으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이후 로마는 동지중해의 마케도니아와 그리스까지 손에 넣어 대제국으로 성장하지만 급성장으로 인한 성장통이 여기서 로마의 발목을 잡습니다.